자, 보시면 오늘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정렬하고 싶어서 들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티어블 라이프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렇게 더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나의 삶을 이제 다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편안하게 지금의 나 그대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참가 신청하시면서 강의 참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안에 "가족의 뿌리를 알고 싶다. 나를 바르게 세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인제 참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가족 치유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듣고 또 "정말 치유가 될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 어떤 분은 이 타로로 이렇게 가족 상담과 연결해서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셔서 그런 것들이 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좀 해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를 좀 소개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몬테소리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몬테소리 교육을 전공하고 인제 한국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교육의 기회가 그냥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를 위한 교구나 교재를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현장에서 활동을 했는데, 몬테소리 교육하면은 기간 교육인데 이 기간에는 그래도 선생님들도 계시고 환경도 좋고 하니까 아이들이 잘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이제 잘하고 있지만, 정말 그 학교에 있는 시간, 공공 그 교육기관에 있는 시간은 아주 짧단 말이에요. 그쵸? 나머지 시간은 다 가정에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다? 가정에서의 부모가 어떤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아이랑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없었는데 이제 가정 몬테소리 교육. 그래서 그것들을 실현시켜 보자. 한국이 사실은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정 몬테소리 교육에 초점을 가지고 가정의 환경도 바꾸고 또 부모들도 아이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도와야 되는 것인지를 안내하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방문해서 가정의 환경이 어떤지를 보고 또 그 활동을 해 보다 보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아 아이는 문제가 없구나. 그 누가 문제다? 부모가 바뀌는 게 정말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는 도중에 타로라는 것을 만났어요. 근데 이 타로라는 도구가 어른을 돕는 도구더라고요. 어른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하고 그러는데 타로를 쫙 펼쳐서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로 인제 수긍이 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자신을 이제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어른을 위한 그런 도구구나.'라고 하는 관점을 갖게 됐죠. 그때부터 타로를 도구로 해서 어른의 발달을 돕는 라이프 컨설팅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제 인간 발달을 도우면서 해오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는, 결국엔 우리가 인간의 개인 발달을 돕는 그 라이프 컨설팅을 진행을 해 왔었는데, 정말 그 개인 발달이 진짜 일어나려면 최초의 장, 만나는 최초의 장이 어디예요? 가족이에요. 그 가족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 그 아르티 오브 라이프 가족 골든 서클이 그런 생각으로 정리된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가족 안에서 계속 이렇게 대물림하면서 넘겨오는 그런 우리의 그 밝은 면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들, 그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바로
지금 여기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자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게 인제 1 차가 아니고 2차 초대 설명회예요. 그래서 1차 때 이렇게 아버지의 새 딸들이라는 이 영화를 이제 소개해 주면서 라이프 리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난 1차 때 참여하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라이프 리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인제 세 딸들을 둔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서는 부터 인생 회고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회고를 하면서 맞닥뜨리는 그 장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극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영화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라이프 리뷰라는 인생 회고가 죽음을 앞두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쵸?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공포스러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동안 내가 뭔가 이렇게 지고 있던 나의 성과라든지 우리의 관계 그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에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말 나에게 남는 게 없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그쵸?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집착을 해제시키는 그런 장치다라는 거죠. 죽음을 앞두고는 누구나 에고가 갖고 있던 그 집착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죠? 우리가 셀프로 회귀한다라고 하는데 자기 우리가 말하는 뭐 참나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본래의 나의 근본적인 의식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참나로 돌아가서 진정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인제 죽음을 맞이한 그 라이프 리뷰의 순간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타인의 삶을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고 그것들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나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 이 아버지의 세 딸들에서도 이 아버지가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회고하거든요. 그래서 딸들에게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말 내가 미안한데 "미안하다."라고 얘기 못 했고요. 너무 사랑해서 정말 "너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감사하다."는 말을 못 했고. 그러면서 정말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세 번째가 뭐냐면 행복을 나중으로 미뤘다는 거예요. 현실에 더 급급했다라는 거죠. '아 조금만 더 버티면 이것만 지나가면 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우리 함께 시간을 가져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했을 때는 누구나 예의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허망한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는데 메시지는 뭐인 거예요? 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해야 되냐. 그쵸? 지금 이 순간에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메시지를 1차 초대 설명회 때 안내를 드렸던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시간을 신청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가족의 그 뿌리를 알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서라고 그렇게 인제 써 주셨거든요. 우리가 가족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나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탁월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탁월한 삶은 뭐예요? 비교하는 삶일까요? 경쟁이라는 게 없어요. 그쵸? 남이 어떠니까 나도 그렇고 네가 저러니까 내가 이런 거야.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삶 자체가 탁월한 거예요. 누구나 사실은 그런 삶을 원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와 진짜 저 사람은 정말 탁월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면 여기에 써 있죠. "그대의 영혼을 돌보라." 네. 우리 영혼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누구나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대의 영혼을 돌보라."라고 하면 돌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그대의 영혼을 돌보라."라고 하는 말은 제가 누구한테서 가져온 거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신탁을 받았던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 "그대의 영혼을 돌보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대의 영혼을 돌보라.'라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게 영과 혼과 육체죠. 그쵸? 이 영은 스피릿이라고 하고 혼은 소울이라고 하고 이제 육체는 우리가 이제 물질인 거죠. 그쵸? 몸인 거죠. 자, 이건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뭐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그 뭔가가 있는데, 그쵸? 신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빛으로 생명을 창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뭐가 있죠? 오라가 있어요. 빛이 다 있다라는 거야, 저마다의 빛이. 존재의 근원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빛의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실제 삶은. 그래서 삶은 어떻게 살죠? 사랑으로 살아요. 그쵸? 그래서 빛은 곧 사랑이고요. 사랑은 우리 생명이 살고 있는 실체, 실질적인 그 실체가 이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빛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빛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영과 혼과 이 육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혼이라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나라는 이제 의식이고요. 이 영은 혼과 함께, 영이 어디서부터 온 거죠? 그 근본적인 그 존재, 빛으로부터 온 이 영이 내 안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신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나누어 보시면 이 혼은 어느 부분이냐면 의식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은 다 어디에 있는 부분이냐면 무의식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의식 부분에 있는 이 혼은 영이 정말 신성의 삶으로 살도록 하는 그 욕구에 대한 요구도 받고요. 또 육체, 물질인 육체가 원하는 그 욕구도 계속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두 개의 요구가 지금 계속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쵸?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영과 혼이 조화를 이룰 때 삶은 아까처럼 행복한 탁월한 삶이 된다라는 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아르테 오브 라이프예요. 삶이 탁월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러려면 영혼을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돌보냐면 아르테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레테가 무슨 뜻이냐면 혼의 좋음이에요. 혼이 좋다라는 건 혼이 탁월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혼이 좋다라는 건 탁월한 선택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혼이 우리의 의식인데 의식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이 원하는 그 욕구를 따라서 선택한다는 거죠. 영혼이 함께 합의를 하면서 삶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탁월함을 갖고 있는 행복한 삶이 된다라는 게 이 소크라테스가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남기질 않았어요. 그 제자들이 남겼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아주 잘한 그 제자가 누구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 고유한 기능이 미덕, 아레테, 의식. 그래서 의식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이런 미덕, 이런 옳은 의식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영의 요구에 맞춰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되면 행복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그 삶이 탁월한 삶, 아르테 오브 라이프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아르테 오브 라이프 골든 서클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영과 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때 고통, 인생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가바드 기타에서 나오는 두 마리의 새의 그림이에요. 두 마리 새인데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셀프와 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리의 새가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한 마리는 열심히 열매를 먹고 있죠. 그쵸? 이 두 마리의 새가 나무 한 나무에 있잖아요. 나무는 나의 몸이고 두 마리의 새는 뭐를 의미하냐면 셀프와 에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셀프가 에고를 극복한 자, 자기의 육체의 그 욕망, 이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 셀프와 자신, 에고가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과 혼이 함께 통합이 되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낸다는 거죠. 그럴 때 행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 영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육과 합의를 한 그런 에고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셀프가 적과 같이 적대적으로 군다라는 겁니다. 이 적대적으로 군다라는 건 뭐예요? 삶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진다라는 뜻이겠죠. 내가 바라고 막 원해도 현실 창조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바쁘게 힘들게 막 노력해서 이렇게 사는 뭐만 갖고 사는 삶, 에고만 갖고 사는 삶은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왜 나아지는 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라는 것들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또 현대적인 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융은 이 셀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저 무의식 저 밑바닥에 우리의 정신 세계를 빙산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빙산의 일각, 이 소울은 1분 거죠. 아주 작은 조각이 나와 있는 거고 저 밑에 부분에 육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저 깊은 내면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한 영이 있고 우리가 셀프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면, 네, 바로 밑부분에는 물질적 육이, 그러니까 몸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인제 사티어라고 하는 가족 상담 심리학자의 이야기가 개인의 빙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기대, 자신의 열망, 감정, 그 감정에 대한 감정 막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에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융은 사티어도 마찬가지고 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자각해서 의식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개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하나는 육체, 바디의 요구, 하나는 영의 요구. 이 영의 요구를 잘 자각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해 나갈 때 아래태, 혼의 탁월함이 발휘되면서 영혼이 합일되면서 그 삶 자체가 충만해지고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이잖아요. 보시면 상위층에서 뭐가 일어나죠? 자기 초월 욕구가 일어나죠. 자기를 초월하고 싶어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게 아니라 나를 초월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인류를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빛의 존재다, 사랑의 존재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욕구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자신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이프 리뷰 정말 죽음을 직면해서야 '아 모든 게 다 허망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로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현재에서 자신을 안다 그러면 완전히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아르티 오브 라이프 가족 골든 서클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아르티 오브 라이프 가족 골든 서클의 3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Why, 본 에너지, 내가 누구인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각자 가족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타고난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빛이다, 사랑이다 이게 다 뭐예요? 에너지예요. 기. 그쵸? 의식이에요. 무의식도 있고
또 우리가 자각하는 의식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은 다 느끼고 변화되고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 부분이죠? 무의식적인 부분이죠. 그쵸?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본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내가 타고난 기질이고 또 내가 풀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how 어떻게 그러면 하냐? 가족 영혼 발달 관계도 의식 지도를 보는 거예요. 의식 지도를 보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의식 상태인가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at 패밀리 골든 루프를 설계할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도구가 있어야 돼요. 가족 심리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심리 치료를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아르트 오브 라이프 골든 서클에서는 신비 도구 타로를 사용합니다. 타로는 여기에 거울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그것이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를 다 거울처럼 반영해서 보여주는 게 타로라는 도구죠. 너무 신비하죠. 그쵸? 그 신비한 원리를 뭐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융의 동시성 현상이라든지 막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신비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신비로운 도구가 있는 거예요, 타로라는. 자, 그래서 이 타로는 사랑, 관계 질문하면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일, 직업, 금전과 관련된 거겠죠? 다 보여줘요. 이게 삶이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뭐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타로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리학하고 되게 깊이 관련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타고난 에너지, 내가 탄생할 때, 그래서 생년월일로 하는 거야. 정해진 거야. 이 본 에너지라는 거. 근데 이거는 계속 에너지니까 어떻게 되죠? 흘러가겠죠. 변화되겠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타로라는 어원은 왕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 왕의 길이다라고 하면 타로는 뭘 보여준다는 거죠? 당신이 왕이 되는 길. 삶의 주인공이 되는 길. 아까 죽음의 직면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남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나답지 않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데 왕도 너답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게 타로다라고 하는 어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본 에너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 골든 서클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뭔 거예요? 나의 본 에너지, 우리 가족 구성원의 본 에너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타로 카드 중에 가장 중요한 메이저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메이저 카드가 있는데 그게 22장이에요. 0번에서 21번까지의 숫자로 이렇게 수비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0번에서부터 월드의 모습까지가 인생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어나서 내가 성장하고 죽기까지 이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빛이고 우리가 사랑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 인간의 삶에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원형으로 우리가 각각 살게 되는가라는 것을 뭘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징의 그림 형태로 보여주는 게 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2개의 인간의 심층적인 심리적 원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원형의 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이 현생의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게 나답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건지 이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본 에너지인 거죠. 자, 여기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저지먼트라고 하는 카드예요. 카드가 두 장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특별 케이스예요. 여기는 전생이랑 현생 카드가 대부분은 다르거든요. 타고난 거하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틀린데 이 시커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현생에서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본 에너지로 리딩을 해드렸는데 자, 실현명은 뭐냐면 천상의 메신저예요. 타로는 되게 성경적인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타로의 이 10번의 저지먼트 카드에 나오는 천사는 가브리엘 대천사를 의미합니다.
가브리엘 대천사가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수태고지를 마리아여 은총을 받으소서 하면서 이제 신의 아이를 자기 잉태했음을 알려주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가브리엘 대천사인데, 이 가브리엘 대천사의 에너지의 그 의식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의미죠.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의미냐? 인간의 그 에고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영의 어떤 신성, 그래서 우리는 뭐 성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메시지, 정말 본질적인 순수한 의식의 메시지를 이 나팔에 담아서 밑에 있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인데 엄마 아빠 아이 뭐예요?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다 이렇게 막 이러면서 그 소리에 경배하듯이 이렇게 일어나죠. 이 메시지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와,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런 모습인 거잖아요. 잠자고 있던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간 속에 누워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역할이 이 시커의 삶의 의미, 그 역할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천생 메신저라고 이제 리딩을 도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 집단, 가장 많은 인원이 나타난 게 저지먼트의 카드거든요. 그러면은 인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가브리엘 대천사가 전하는 거죠. 전환점이야. 지금은 변할 시기야. 각성의 메시지를 선언해 주는 거야. 나팔을 부 하고 불어서. 자, 관 속에서 살아났으니 이제 의식 수준이 상승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 상승한 삶을 어떻게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지를 리추얼이라든지 커리큘럼으로 번역해서 결국에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촉발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교육을 한다든지, 그쵸? 누군가에게 그 영성을 가르쳐 준다든지. 우리 백만장자 메신저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런 메신저의 역할,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이분은 자기가 타고난 그 고유한 특성, 아레테를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가 타고난 에너지대로 생각, 행동, 감정을 일치시킨다면 그게 아레테 오브 라이프인 거예요. 자기 실현의 삶, 자아를 융합시키고 통합해서 자기를 초월하고 하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의도와 생각과 감정을 계속 일치시키면서 한 번에 안 되겠죠. 계속 이거를 서클링을 시키는 거야. 그게 뭐죠? 코헤런스, 일치성 계속 유지시켜야 돼요. 그러면 마레티업을 라이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의식이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드린 가족 골든 서클을 한번 보시면 이 나무에 여러 세대들이, 그죠? 가족이면 우리 가족만 딱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전에 선조들이 쭉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들이 계속 대물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대물림 되는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만 알고 끝나면 너무 심플하지만, 그죠? 근데 그것이 서로 가족이라는 나무에 서로 연결돼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가족이 왜 행복의 뿌리인가요? 왜 나의 뿌리인가요? 라고 한 이유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선대, 후대,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본에너지를 두 장씩 다 이렇게 갖고 있겠죠. 이런 그 심리적인 원형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에너지를 쓰는 거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뭐 감정도 쓰고 하겠죠. 이제 이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예시로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가족 본에너지 의식 지도예요. 자, 어떻게 가족 골든서클이 진행이 되냐면 자기 본에너지를 이해한 다음에 자기의 가족들의 구성원들의 본에너지를 알게 되는 거야. 이게 나야. 그쵸?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시커처럼. 근데 나에 누가 있는 거죠? 남편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게 엄마고 이게 아빠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큰딸이에요. 그다음 요거는 아들이에요. 이렇게 자식을 두고 있는데 각각 구성원들의 본에너지를 보니까 엄마는 저지먼트가 저지먼트에서 정말 아까 뭐라 하죠? 천상의 메신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아버지는 월드의 교황인 거예요. 월드의 교황은 뭐예요? 월드는 아까 영번부터 월드까지 인생의 여정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드는 성취한 거예요. 정말 온전해진 거예요. 아까 얘기한 자기 통합, 영혼이 통합된 상태. 이게 월드예요. 이 월드를 해본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고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합이 되는지 셀프 자기와 에고가 함께 이렇게 통합이 돼서 한 방향으로 영원히 합일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경험을 했던 남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경험을 어떻게 하려고 현생에 사는 거냐면 교황. 교황님은 뭐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의 삶을 돕는 거죠. 내 말씀을 경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교인들,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풀어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말하죠. 이분은 어떤 본에너지 리딩이 들어갔냐면 라이프 컨설턴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은 라이프 컨설팅을 해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 집뿐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거 해결해 주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라이프 컨설팅처럼 해 주시는 일을 하는데 진짜 이분은 라이프 컨설턴트로서의 자기 실현 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분이 자신의 빛,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딸은 러버스의 운명의 수레바퀴예요. 러버스의 운명의 수레바퀴면 어떤 거예요? 전생은 사랑, 너와 나 함께 사랑을 하면서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정말 사랑하려면 내가 이 빛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어둠을 선택할 거야? 그럼 뭐 사랑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둠을 선택하기도 하죠. 욕망 때문에. 그쵸? 그런 에너지였는데 현생에서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그런 과제를 풀기로 했어요. 그 운명의 수레바퀴는 뭐예요? 운명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수레바퀴니까 상황이 계속 이렇게 돌 때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을. 그래서 딸은 자기의 의식으로 '나는 이런 사람을 선택할 거야. 나는 이런 기회를 선택할 거야.' 자기 운명을 선택해 나가는 그 의지가 되게 중요한 그런 에너지인 거죠. 그쵸? 그래서 러버스니까 남들에게 이렇게 의존해서 '제가 이러니까 나도 이래야지.' 막 이렇게만 하는 건 마이너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딱 중심을 두고 '진짜 나의 사랑이 뭐지? 진짜 나의 참자아가 원하는 게 뭐지? 아 이거구나.' 하면서 딱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이 친구한테는 기회가 되고 행운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전생에 황제였어요. 황제는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세상에 좋은 건 다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든 걸 다 구조적이고 책임감 있고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현생에는 행드맨이에요. 행드맨은 우리가 순교자의 카드다라고도 하고 거꾸로 딱 매달고 서 있죠. 그럼 뭐예요? 현생에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황제로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 황제가 갖고 있는 걸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아 보겠다라고 하고 온 보내더지. 자, 이 가족을 딱 보니까 전생의 월드 러버스 저지먼트 황제인데 이건 이미 갖고 있는 기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 보시면 뭐가 있죠? 교황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 후세들에게. 그쵸? 전승을 해 줘야 되고 저지먼트도 뭐예요? 메시지를 알려줘야 되고 깨어날 수 있어서 그들이 각성해서 잘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운명의 수레바퀴 뭐야?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쵸? 행드맨도 뭐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 있게끔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 이 가족을 분석해 보면 키워드가 뭐냐면 완결, 각성, 전환, 전승이에요. 전승을 해 줘야 돼. 그래서 이 가족은 감정적으로 아기자기하게 막 이렇게 하려고 모인 가족이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완결시키고 이것들을 후대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승시키려고 온 그런 가족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서로 함께 함으로써 완결되는 거예요. 혼자 따로따로가 아니라. 왜? 서로에게 존재 자체로 뭐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가족으로 왜 모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가족의 본 에너지를 가지고 의식, 아까 얘기한 아레테 오브 라이프의 그 아레테, 의식을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것들로 분석을 해 보면 이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래서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요." 하면서 감정적인 치유만을 한다 그러면 그건 끝이 없어요. 매번 감정적으로 다쳤다가 쪼끔 행복해졌다가 또 다시 또 상처받았다가 계속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뭔가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음으로 나온 게 감정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 의지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의식을 봐야 된다. 그래야 삶이 탁월한 삶이 되고 그 삶 자체가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가족 분석한 걸 그러니까 되게 인제 여러 장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딸은 눈치 보고 뭐 또 분위기 만들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건 전생이에요. 현생은 뭐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가 선택해 나가야 돼요. 실제로 이 딸이 자기가 결혼할 남자를 부모님한테 보이기도 전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 아버지는 교황은 모든 것들이 전통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 좀 약간 고지식한 면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되게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했던 거죠. 근데 결혼했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선택해서. 부모한테는 그냥 보고하고 그러고서 선택했는데 자기가 선택한 사람하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은 자기가 황제였으니까 리더십 그냥 끝장이에요. 자기가 하겠다 하면 의지력 끝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온 거잖아요. 그다음 게 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구나를 깨닫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뭐예요? 시간이 걸리겠죠. 핸드맨 거꾸로 매달려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친구는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무에 꼬치가 걸려 있듯이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을 해요. 남들이 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는 길을 갈 때 본인은 정반대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를 하면 교황으로서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 아들은 정말 거꾸로 가겠죠. 엇가겠죠. 이 아들은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야. 통찰력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기 초월의 그 욕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플러스를 쓰면 어때요? 자신의 경험담을 계속 얘기한다거나 이런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게 너 안정되고 막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빠가 아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대로 지켜봐 주고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나 인제 뭐뭐뭐 끝나면 취업 준비할 겁니다." 이렇게 하더니 취업했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 가족은 그냥 서로서로 함께 있어 주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가족 회의에도 "뭐 나 어땠어?" 좀 이렇게 도발도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상태다." 그러면 이제 서로 그냥 듣고 그냥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내가 깨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각을 하게 돕고 "이래야 된다." 막 이러는데 그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전혀 안 먹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 주고. 그리고 내가 깨워야 된다는 구원 의식 뭔가 내가 '이거를 바꾸게 해 줘야 돼.' 막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랑이란 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상대가 "이걸 원할까?" 막 이러면서 줬다가 그거 반응이 없으면 어때? 내가 이만큼 줬는데 쟤는 요만큼. 그러면 어때요? 거기 막 섭해하고 사랑 안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따라가잖아. 그쵸? 두려워하면서 '이러면 좋아할까?'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을 줘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그래야 행복한데 충만한데. 그걸 제대로 못 주니까 뭐 때문에? 두려움을 함께 갖고 있으니까. 빚도 줬지만
창조주가 뭐도 줬다는 거예요. 어둠도 준 거잖아요. 두려움도 준 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사랑을 제대로 못 표현해요. 그런 것들이 이 어머니를 또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가족들은 진단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 막 만나면 포옹하고 스킨십하고 막 이런 우리가 말하는 사랑. 그쵸? "사랑해." 막 이러고 막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이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고 이 엄마가 자기 부인이 유학 가는 걸 허락했어요. 그대로 그냥 기꺼이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대신 맡아 키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파산도 맞고 그러다가 별거도 했다가 다시 또 재월업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겪는 동안 이 아버지는 월드니까 안정돼 있잖아요. 그냥 가정을 그렇게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가족들이 함께 있음으로만 해서도 서로의 자신의 과제를 완결시킬 수 있는 이 가족의 특징이었던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족. 사랑하면 서로 끌어안고 안 그러면 쟤는 나 사랑하지 않는가 막 이런 것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드러내 보여줘요. 뭐가? 본에너지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그래서 서로 어떻게 에너지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다 안내해 줘요. 분석해 줘요. 그렇게 되면은 함께 있지만 떠날 수도 있고 떠났다가 다시 "언제나 네 자리는 여기야." 들어올 수도 있고 기다려 주고 믿어 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이러지 않는 가족도 있어요. 그 가족은 서로 표현해 줘야 돼. 그런 본에너지들로 그 가족이 연결된 가족들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표현해야 되는 거죠. 어떤 친구한테는 내가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그 친구한테는 이게 너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잔소리 같고 간섭 같고 나를 통제하는 것 같고 그쵸? 그래서 엇나가게 되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가족의 의식을 다 놓고 지도를 보면서 분석해 봐야 되는 거죠. 요 다세대를 이렇게 분석을 해 보는 게 보통 많은데 이 가족은 인제 선대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요기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알게 됐죠. 우리가 이것들을 잘 합일하게 만든다면 그 삶 자체가 탁월한 거예요. 안에 있는 신성이 발휘되고 삶이 행복해지고 그것이 일로 나오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일인 거잖아요. 그게 선직인 거잖아요. 내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써. 그럼 작가로서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류애를 표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 화가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 가수 그 노래로 표현하는 거. 어떤 사람은 사람을 고치고 싶어 해요. 의사로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 가슴이 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으로 살면 자신의 본질, 자신의 존재 이유, 그 이유로 산다 그러면 삶이 탁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가족들을 다 알고 자신의 의식도 알게 됐지만 한 번에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의식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섀도우 에너지와 라이트 에너지.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 플러스를 쓰냐 마이너스를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탁월한 삶이냐 불행한 삶이냐 바뀐다는 거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빛, 사랑 이거 다 의식이죠. 의식이 마음의 작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정의 생각, 감정, 행동, 의지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게 고대로 어디에 반영돼 있죠? 타로에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네 가지 원소인데 행동, 생각, 감정 그것이 잘 쓰여졌을 때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걸로 뭐를 하는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나를 보는 거야. 본 에너지는 정해져 있지만 에너지는
매일 변하겠잖아요. 그래서 데이 에너지 매일 내가 뽑는 거예요. 저는 제가 뽑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제대로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성찰해 보면 무의식적으로 갇혀있던 게 의식화되는 거죠.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저의 데이 에너지예요. 그 전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날 좀 벅찼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잘 했더니 하늘의 태양, 내 존재가 그냥 준비된 빛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나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나를 드러내주면 돼요.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저를 드러내기로 했어요. 이거는 비밀이었는데 저희 가족이에요. 이게 저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고 딸이고 아들이죠. 시커의 이런 가족 사례를 비밀 보장. 첫 번째 윤리거든요. 그래서 오픈하지 않아요. 허락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는 저의 사례를 오픈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가족 골든서클 상담의 과정이다라는 걸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저의 에너지가 선이에요. 저를 드러내죠. 그렇죠? 이게 조언이에요. 어떻게 하래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하세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세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데일리로 봤지만 이제 의식 수준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에너지를 관리를 해서 내가 분노, 자존심 내세우고 막 이랬는데 자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여야지. 내가 수용해야지. 용서해야지. 이게 파워의 에너지고 라이트 에너지인 거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의식 관리를 하게 되면 의식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이 초록색 있는 부분으로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식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말했던 가족이 왜 뿌리인가? 그래서 이 과정은 1대1 컨설팅으로 진행됩니다. 타로 해석이나 조언을 넘어서 이거는 의식의 방향을 정렬하는 섹션이에요.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릴 텐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감정을 아무리 힐링해도 마음 공부를 많이 해도 해결이 안 된다? 의식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을 관리하면 거기 안에 감정, 생각, 행동들이 다 관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 본에너지 지도, 의식과제, 그다음에 라이프 리뷰 관점에서 이렇게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의 사랑을 전하는 표현 방식이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섹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지금 들어오신 이 링크를 들어가시면 옵션 1이 아트오브 라이프 가족 골든서클 1대1 컨설팅 건이고요. 35만 원입니다. 그리고 옵션 2가 이제 개인 나는 나 혼자만 그래도 볼래요. 이렇게 하면 개인 컨설팅 건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가족이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족은 사랑의 학교다. 그렇죠? 감사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정말 미안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못 많이 하잖아요. 항상 그 그림자가 우리 안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을 항상 얘기하면서 성장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학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에너지에 맞게끔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실까요? 네, 공명현상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파수, 의식 수준, 아까 얘기한 그 데이비드 호킨스가 이렇게 의식 지도를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큰 업적을 남기셨죠. 근데 그것처럼 의식 수준이 다르면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명이 안 일어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많은 경험과 그다음 그 안에서의 뭐 시행착오, 그다음에 고통도 따릅니다.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의식 수준이 점점 이제 포용하기 시작하고, 네, 자기를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자아 통합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초월하는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합일이 되면 자기 초월 상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삶이 바뀌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사랑은 뭐다? 나의 존재의 본질이다. 빛과 사랑, 사랑과 빛이다. 누구나 빛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살 땐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선택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랑이 있는가? 라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가족은 사교다. 내가 사랑으로 실천하고 증명할 때 그것이 정말 실천이 되는지를 가족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은 너무 중요한 스쳐 지나가는 시절 인연이 아니라 정말 평생도록 이 생에서 함께하는 인연인 거죠.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는데 이 가족 인연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식 공동체로서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기답게 자기 실현하는 그런 의미가 가족이다라는 거. 자, 또 하나는 타로라는 도구는 뭐다? 아까 점성술? 그렇죠? 뭐 기복? 이게 아니고 어떤 거죠? 거울이다. 나의 심연의 무의식을 다 영혼이고 또 내 안의 그림자들 다 거울처럼 드러내 보여줌으로써 내가 그것을 자각하고 의식화시켜서 선택할 수 있게 감정 기분 나쁘다고 아무 말이나 하고 막 이러지 않게 내가 지금 감정이 좀 힘들구나 좀 시간을 기다려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이런 의식화 작업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만 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의식 구조를 알고 인정해주고 그것들을 믿어주면.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뭐예요? 내가 환경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한 계속 휘둘리게 되죠. 그 환경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다? 나의 의식 상태다. 나의 의식 상태를 내가 잘 관리하면, 영혼을 잘 관리하면 나의 현실도 바뀐다는 거죠.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그 삶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 번 더 선택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레테 오브 라이프는 특별한 사람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야. 그죠? 이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 정말 진심으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택하면 되는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가슴에 담고 가족에게 말을 해도 또 생각을 해도 또 감정을 써도 생각해 보시는 거죠. 내가 이 행동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뭔가가 이렇게 느껴졌다면 이미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놓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요. 네.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네. 타로를, 음, 카드를 뽑을 때 네. 총 몇 장을 뽑나요? 두 장만 뽑나요? 매일매일 데일리, 매일 네, 두 장을 데일리 뽑습니다. 두 네, 장. 왼손으로 두 장. 한 장은 나의 에너지, 지금 나의 음, 현재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음, 상태. 음,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조언 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장. 그래서 아, 그래서 나는 이런 상태인데 조언이 뭐라고 하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렇죠? 아, 내가 왜 네. 이런지를 이제 조언을 해석을 해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의식이 내가 오늘 이루고 있었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각이 딱 되잖아.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거죠? 행위는 한 번, 매일 한 번. 한 그거 번. 네. 하루에 아침에 하는 게 가장 좋죠. 맨날 아, 아침에 태어나서 적는 게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21장을 그냥 무작위로 섞어서 두 장 선택, 21장이 아니고 78장. 한 세트. 돈 에너지는 메이저 카드로 예, 그때도 안내해 주죠. 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고 매번 뽑는 게 아니고 예. 이제 데이 에너지는 78장 한 대. 아, 그걸 아, 가지고 펴면 그 안에 뭐 메이저 카드도 나오고 마이너 카드도 나오고 그러겠죠. 음, 그렇죠? 음, 오늘처럼.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걸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아, 그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때 해독을 해드리고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워낙 또 성실하시고 하시니까, 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루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자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오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네. 하루 되세요. 네. 네.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